최근 금값이 정말 무섭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아니면 이제 좀 빠져야 하나 고민 많으실 거예요. 오늘 금의 다음 행보가 과연 어디를 향할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의 이 조정, 이게 과연 파티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더 높이 날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걸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한 거장의 통찰력을 빌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 최대 헤지 펀드 브리지워터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죠. 그가 이 거대한 금값의 흐름 뒤에서 대체 뭘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유, 바로 경제전쟁의 부상입니다. 달리오가 보기에는요, 이게 바로 최근 비서구권 국가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지 그 핵심을 설명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전처럼 탱크 몰고 가서 영토 뺏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금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로 싸우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는 거죠. 옛날 전쟁이랑 지금 전쟁은요, 목표부터가 아예 달라요. 과거엔 진짜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를 차지하려고 군사력으로 꽝 하고 부딪혔다면 지금은 금융 제재라는 걸로 상대방의 경제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거죠.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 지금의 이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안개처럼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미국의 러시아 자산 동결 조치였습니다. 이걸 보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정말 충격에 빠진 거예요. 잠깐만. 미국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가진 달러도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겠네? 바로 이 깨달음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닙니다. 여기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무려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비미국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넘어섰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일어난 이 엄청난 역전극은요, 글로벌 금융 지형이 지금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달러의 대안을 찾는 건 비서구권 국가들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오히려 서방 투자자들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을 금으로 이끌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끝없이 불어나는 부채라는 거대한 유형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경기가 좋으면 빚을 좀 갚아나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좋을 때도 당연히 나쁠 때도 빚이 계속 늘어나는 아주 이상한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겁니다. 이걸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는 이제 절대 줄어들지 않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부채의 화폐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정부 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외국인도 국내 투자자도 아무도 국채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서 그 빚을 사주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럼 당연히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달리오의 분석은 시장이 바로 이 국면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딱 정리해보면 이런 그림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경제전쟁 때문에 비서구권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을 사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채 문제 때문에 서구권 민간 투자자들이 금을 사는 거죠. 마치 금을 향한 강력한 양동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 이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게 뭔지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가 있죠. 1980년대 폴 볼커 의장입니다. 그는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렸는데 이때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이런 엄청난 정치적 압박 속에서 과연 어떤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정치적인 입김이 세지면서 화폐 가치를 지켜줄 이 마지막 보루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감 역시 투자자들을 안전한 금으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경제전쟁, 부채의 덫, 그리고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과연 금의 릴리는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막 진짜 상승이 시작된 걸까요? 물론 모든 전문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만 보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 랠리가 잠시 멈칫할 수 있다는 신호도 분명히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달리오가 지적하는 단기 과열 신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통은 반대로 움직여야 정상인데 안전자산인 금이랑 달러가 같이 오르고 있다는 점. 뭔가 좀 이상하죠? 둘째,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금만 혼자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요. 마지막으로 보통 경제 위기 직전에 크게 벌어지는 장단기 금리 차는 아직 잠잠한데 금값만 너무 먼저 폭등했다는 겁니다. 이런 신호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싶죠? 하지만 달리오의 최종 결론은 다릅니다. 그는 이런 단기적인 신호들은 그저 소음, 그러니까 잔물결에 불과하다고 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거대한 구조적 변화라는 파도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정학적 변화인 경제전쟁, 경제적 변화인 부채 문제, 그리고 정치적 변화인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부족. 핵심은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달리오 분석의 심장부죠.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금의 역할은 대체 어떻게 재정이 되고 있는 걸까? 그게 중요하겠죠. 레이 달리오는 아주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조언을 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 5%에서 많게는 15%까지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높은 비중이에요. 그리고 이런 파격적인 주장이 달리오 혼자만의 생각인 것도 아닙니다.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같은 또 다른 거물 투자자도 여기에 동의해요. 한마디로 금의 본질 자체가 변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막 위아래로 흔들리는 변동성 큰 롤러코스터 같은 자산이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하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자산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죠. 바로 이 말, 금의 본질이 변했다. 여기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금이라는 자산의 역사적인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앞으로 내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닐까요?